네, 안녕하세요. 선수라디오입니다. 아, 이제 들어옵니다. 제가 NG가 났죠? 네, 오늘 오픈 마인드 시간이에요.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마이클리님 컬럼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지나고 처음 만나 뵙네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인사하십니다. 제가 NG를 내가지고. 오늘은 예의 바른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네, 항상 어, 예의 바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고정 시청자분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 바쁘시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오픈마인드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그냥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네, 사람들이 네,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예상했던 일들이 이제 다 네.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뉴스만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선 전에 방송하고 처음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승리를 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쭉 보니까 막 네, 개표 상황이 막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70대 268로도 승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오, 왜냐면은 네, 네, 처음에 개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당일 투표를 주장을 했고, 네, 부재자 투표는 다 거짓말이 될 거라, 가짜다, 사기를 칠 거라고 네, 홍보를 해서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부 다 당일 투표를 했어요. 음, 그리고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들은 네,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믿는 음, 약간 뭐랄까 네, 논리적인 부정적인 사람들 즉 네, 진보 쪽 그 민주당 쪽에서 많이 그걸 했죠.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70%가 음. 부재자 투표를 했고 네, 반면에 80% 이상 공화당은 네, 직접 선거를 했어요 그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선거가 딱 끝났어요 저녁 7시에. 그럼 주에서 이제 개표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개표하는 순서를 당일 한 사람부터 연 거예요, 우선. 네, 왜냐하면 그 펜실베니아 주 같은 데는 음, 자기네 인력이 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펜실베니아 주는 우리는 어차피 당일 투표한 사람부터 개표를 하고 음, 부재자 투표는 24시간에서 36시간 지난부터 겨우 봉투 열어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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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개표를 딱 되니까 아니나 네, 다를까 그날 저녁 9시, 10시, 11시 되니까 네, 위스콘신, 미시간, 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전부 다 네, 공화당이 압승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압승이라는 얘기는 한 뭐 50대 38 뭐 이 네, 정도로 네, 네, 52, 56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네, 그다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부터 이제 음, 슬슬 이제 부재자 투표를 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 승리했던 공화당이 이겼던 그 뭐라 그러죠? 갭이 네,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음, 그러다가 결국 3, 4일 지나고 거의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는 네, 결국 역전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공화당 그 행정부 쪽에서 미리 알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네, 부재자 투표가 사기라는 거를 미리 선거운동에 넣자 이런 네, 식으로 네,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거는 선거가 된 거다라고 이제 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미국의 뭐 거의 300년 동안 전통인 그 패배자가 인정을 하고 음, 이제 그 승리자한테 축하해주면서 네. 미국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런 행동은 전혀 이제 보이지가 찾아볼 수 않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다 네, 없어졌고, 네, 어, 특히 요번에 이제 선거에서 지난번에 미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표도 안 되게 네, 네, 1% 미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한 8만 표 이상으로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했어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압승을 했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어, 전 선거에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 게 아니고 네, 투표 수에서는 오히려 500만 표가 모자랐잖아요. 그렇죠? 힐러리 네, 클린턴이가. 네, 네, 네. 그 뭐랄까 스트래티지를 잘 짜가지고 네, 네, 어느 주 우리가 이기면 어느 주에서 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음, 300 그, 네, 표를 얻었는데 선거인의 표를 음,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번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졌어요. 한 음, 700만 표 차이로 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와서 투표해야 된다. 아,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지난번 힐러리 대통령 2016년도 선거에는 힐러리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네, 55 밀리언이었죠. 뭐 그 정도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붙었는데 55%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 55%가 아니고 네. 60%가 됐대요. 아, 그래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졌어도 네. 역사상 최대 표를 받은 공화당 후표가 됐어요. 아, 그랬군요. 7,400만 표. 근데 바이든은 8,100만 표 정도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지난번 선거에선 제가 알기로는 5,500만 표 정도 받았을 거예요. 네, 힐러리가.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100만 정도 받았을 거예요. 100만이 하여간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거의 그 많은 숫자를 지금 더 선거에 나오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음, 엑사이트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 공화당이 지긴 졌지만은 음흠, 자기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네. 역사상 최대표를 많이 공화당 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파와 기존의 공화당파랑 갈려서 공화당파가 트럼프파를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인기가 있는 사람인 거지. 네. 7,400만 표 공화당 네. 그 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실제로 굉장한 그걸 뭘 파워가 하려고 있는 그러냐면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도에 안 나오면 그걸 네. 자기가 흡수하려고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흡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이번 선거 부정선거다 뭐 너희들 네. 다 사귀었다 그래도 옆에서 네네. 사실 그게 아닙니다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자기가 그 7,400만 표를 자기가 가져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권자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중도에서 네. 무소속의 사람들 좀 가져오면 자기가 이기니까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적으로 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아리조나, 조지아는 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 바뀌었어요. 아. 특히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조지아예요. 조지아는 네. 남부잖아요. 그 남부 영화에도 나오고 항상 그런 네. 거에서 보면은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네. 사라지다에도 네. 그 네. 배경이 조지아예요. 그러니까 남부가 그렇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걔네가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상원의원 2명을 뽑았는데 네. 둘 다 걔네 주 법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어야지만 당선이 되는데 49% 뭐 30% 다시 we run out. 네. run out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플레이오프 같은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또 해. 네네. 그게 이제 잡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영화는 빨간색인 공화당인 줄 알았던 주가 지금 거의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 얘기는 텍사스도 앞으로 네. 10년 안에 바뀔 거고 물론 아리조나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아리조나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살았을 때는 네네. 공화당 기독교였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공화당을 우르르 붙였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포로로 잡힌 영웅이냐는 등 네. 뭐 사망했을 때도 그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욕하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 그 아리조나 주에서는 영웅인 사람을 욕을 했으니 아리조나 주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 우리 다른 사람한테 갈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약간 중도 노선을 거둔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머리를 좀 그쪽은 잘못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간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2천만 명 이상이 더 나와서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선거 전에 3단계로 생각을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어떤 지금 1단계가 뭐냐 소송할 거다. 지금 소송 막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언가세요? 예언가?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 네. 소송을 어디를 하느냐? 네. 본인 진 카운티만 하는 거예요. 흑인 많은 사람 미러키 같은 경우는 미러키 카운티. 네네. 그리고 흑인들이 많은 사는 미시간 같은 데는 다른 데 다 놔두고 웨인 카운티, 디트로이트가 네네.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측에 있는 부재자 투표 200만 표를 다 무시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쪽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부재자 투표가 사기 행각이었다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유는 선거 감시원이 뭐죠? observer, 목격관. 네. 그런 구경 이렇게 뒤에서 네, 보는 네, 거. 네. 그게 원래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똑같이 숫자로 나가서 이렇게 뒤에서 보거든요. 선거 개표할 때 이럴 때. 네. 근데 자기네 공화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당만 했다. 그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른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가 이상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표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 조작이다. 네. 근데 세 가지 다 증거를 제시 못해요. 그렇군요.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리고 선거인단에서 공화당을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 얘네들이 선거를 하더라도 네. 트럼프 행정 쪽 변호사들도 자기네들 소송을 하면은 판사 앞에 갔을 때 거짓말을 하면 얘네들은 네. 위증죄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판사가 물었어요. 너희들 공화당이 들어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니 사실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네. 공화당이 20명 들어가고 민주당도 20명 들어갔으면은 그게 문제가 없잖아. 그랬더니 네.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대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들고 들어간 게 뭐냐면은 네. 너무 멀리 있었어요. 너무 멀리 있었어요. 10m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최소 우리가 2m까지는 가야 되는데 10m 있었어요. 잘못 안 보였고 뭐 어쩌고. 판사 얘기는 네, 네. 법에 의하면 몇 미터까지 접근해야 되는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그랬으니까 이건 네네.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개표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고 부재자 투표 프로드라는 거 사기였다는 얘기는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네들이 들고 나온 건 뭐냐면은 그 봉투에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직접 부재자 투표한 겁니다라는 거랑 네. 기록에 있는 사인이랑 똑같지가 않다. 기록에 있는 사인은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운전면허증할 때 사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저도 틀려요. 네. 알아요. 왜냐하면은 운전면허증 딸 때는 열심히 정했는데 그죠. 무조건 누가 그럽니까? 크레딧 카드고 뭐고 다 그냥 척척 쓰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게 틀리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리고 막 그런 거로 얘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직인이 찍힌 거, 발성 직인이 찍힌 게 네. 투표하는 날까지 찍힌 거면 우리가 투표 날 끝나고 7일 안에까지 오면은 우리가 다 그걸 개표해 준다. 네. 이거 불법이다. 그날까지 딜리버리가 돼야지. 딜리버리가 안 되고 그날 네. 찍힌 찍혔다 가면 불법이다. 그거로 또 이제 또 소송. 그죠. 네. 그러니까 이유를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 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제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로 들고 나오냐면 요즘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affidavit. affidavit은 뭐냐면은 네. 본인이 서약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런 걸 봤다. 네. 사기치는 걸 봤다고 서명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를 거짓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증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 한 명이 그걸 서명을 했다 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진짜로 봤는지, 저 사람을 모략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될까? 물증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피도 그 한 케이스를 팔 때는 가능하지만 그게 많을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ffidavit만으로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거짓말해봤자 막 기껏해야 뭐 한 6개월 감옥 가는데 뭐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네,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가 계속 지고 있어요. 네. 그럼 2단계가 뭡니까? 2단계. 선거인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각 주에서. 네. 거기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랬죠. 미국은 원래 선거인단 우리가 아리조나가 뭐 13명이면은 네. 선거인단이 네. 538명 중에서 13명이면은 네. 13명을 뽑을 때 네. 요번 우리 주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으니까 13명 전부 다 바이든 후보 가서 선거인단 투표한테 가서 투표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래서 압력을 그때 주는 거죠. 네. 미시간은 상원 의원이랑 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소송을 해서 지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카운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라는 거를 인준을 해야 되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인준을 못하게. 그래서 인준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 주에서 네. 승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쨌든 간에 12월 8일까지 대표단을 보내야 되면은 네. 그거를 의회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그럼 의회에서 누구를 뽑느냐? 당연히 공화당 애들은 공화당 뽑는 사람들을 뽑을 거고 네. 민주당은 민주당을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애들한테 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선거 결과 인준되는 거를 방해할 테니까 네. 니들이 공화당 애들 후보로 11명이고 17명이고 너희 주에 정해준 거를 나한테 뽑는 애들만 뽑아.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느냐. 아예 보이게 해요. 왜냐면 인준하기 3일 전에 네. 미시간 상원위원장이 공화당인데 그 사람이랑 네. 하원 의원 대표,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 대표랑 네. 그다음에 하원 의원 대표랑 네.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백악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기자들이 공항에서 너 가가지고 이거 선거 조작하려는 거 협조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상원 의원이 주 상원 의원이죠. 그 주 상원 의원이 공화당이 대통령이 부르면은 백악관에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래서 간 거야. 그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심해가지고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다 봐도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갔다가 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인준을 뭐 안 했다가 했다 결과적으로 3대1로 해가지고 인준이 됐어요. 네. 그게 원래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고무직이려나? 당연히 우리 주에서 누가 이겼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 후보로 하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당 인준하는 애 한 명이 야, 그 부재자 투표 사인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인준을 못하게 해주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사인이 똑같은 거를 다 확인할 때까지 200만이 넘는데요. 다 확인할 때까지 난 못해. 그러면 인준을 못하면은 미시간 주 의회에서 네. 야 아무도 우리 인준 안 되니까 우리가 뽑아야겠다 대표 후보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푸시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미시간에서도 가까스로 결국 통과가 됐어요. 네. 처음에 반대했던 애들한테 주민들이 전화하고 역설석에 제일 최악의 인종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됐어요. 그래서 네. 됐고 그럼 2단계에서 네. 선거인단을 뽑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주에서 지금 벌써 미시간 졌죠. 네. 아리조나 끝났죠. 네. 네바다는 당연히 저를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펜실베니아도 졌거든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나머지 조지아라든지 위스콘신 이런 데를 해도 지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겠죠. 3단계. 3단계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시민 봉기죠. 그렇습니다. 시민 봉기가 일어나는 네. 거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주지사, 선거위원장, 네. 그리고 Security of State가 전 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주 내무장관, 주 국무장관, 주에 뭐 가는 거 모두 하는 Security of State거든요. 내무장관. 근데 그 사람이 선거까지 다 관리하는데 네네. 장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공화당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뭐 공화당도 아니고 내가 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법 선거를 어떻게 내비두느냐로 계속 해가지고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 살해 협박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튜버들이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 이제 변호인 하는 유튜버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롯 앤 컷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말하면 능지처참이야. 옛날에 브레이브하트의 저기 윌리엄 월러스가 그렇게 죽었는데 영국식으로 능지처참이에요. 목을 매서 죽지 않을 정도까지 갔다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살을 다 잘라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조지아주 선거위원장이랑 Security of State를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건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막 문제했더니 농담입니다. it was joking 그런 거예요. 항상 다 농담이래.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래가지고 선거인위원장 조지아에서 공식声明을 또 발표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는 거 장난이 아니다. 가족들한테까지 위험이 지금 다가가고 있고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상원의원들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면은 너희들은 책임을 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문제가 엉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봉기도 그거 한 게 지금 실질적으로 CNN이나 무슨 뭐
다른 뉴스 인터뷰도 네. 트럼프가 90% 이긴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전부 다 선거는 사기에 의해 가지고 네. 뺏긴 걸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말하죠. 지금 저는 유일한 자기 집 앞에 있는 골프장 나가서 골프 치고 혼자서 그러는 건데 네. 그저께 그 같은 멤버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소에는 한 1년에 한 번 같이 치나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같이 치게 됐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마이클 씨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요? 아니 중국하고 힐러리하고 짜가지고 요번에 선거를 조작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런 정도 도대체 어디서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아이패드 보면 내가 그 유튜브 전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증거가 없습니다. 뭐라 카더라도 증거가 없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나라였다면 벌써 여러분 밖에서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절대로 뭐 그런 거는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증거에 의한 거 아니면은 뭐 과학에 의한 거를 따져야지. 내가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약장사들도 그렇게 팔잖아요, 약을. 비즈니스 할 때도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그렇게 안 했다는데요. 아는 사람이 제일 큰 전문가.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약을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거 말고 민간요법에서 났대요.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아니 그 좋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이렇게 괜찮은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 같은 게 요즘은 뭐 워낙 가짜 정보도 전문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항상 제가 느꼈어요. 뭐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막 이렇게 이게 몸에 좋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몸에 좋은 약이랑 음식이라면서 막 먹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도 막 이렇게 다 믿으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우리 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저는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펼쳐지고 있다. 어르신들 보면은 펌질하시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세요. 완전히. 그래서 좀 이제는 그런 가짜 뉴스를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갖고 온 것을 아니다라고 반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에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 뉴스라는 것 자체를 좀 처벌하는 그런 법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퍼지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또 사람들을 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돈에 관련된 거를 사람들이랑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하고 돈은 제일 예민해. 근데 편견하고 자기만의 자긍심은 안 바뀌어요. 절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건 논리도 안 되고 뭐 증거도 안 돼요. 절대로 못 바꿔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식이 너무 잘나가지고 똑똑한데 이 회사들이 아직 제대로 사람을 못 봐가지고 아직 입사를 못 시켜주는 아니 뭐 적당한 건 필요하죠. 그런 적당한 그런 건 좀 필요한데. 아니. 근데 그거 있는데 사실 아드님이 지금 중학교 중퇴잖아요. 아드님은 지금 20년째 지금 집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그건 좀 문제지. 그 적당한 거. 그래도 걔는 마음이 착해요. 뭐 이러고 제가 너무 농담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나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트라이얼하고 에러를 한다는 게 오케이 이 사람은 안 바뀌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극적으로 가요.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백인 애들이 뭐 불법 이민자들 다 잡아야 되고 무슨 막 검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 맞는 얘기야.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영어 못하는 애들은 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어쩌면 나치가 유태인들이 한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걔네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럼 주춤한다고. 그러면 좋은 게 그다음부터 저한테 말을 안 해요.
아, 말한 거라요? 네. 이상한 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애한테 아니야 불법이 아니고 걔네들은 그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쪽에서는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또 쓸데없는 사단이고. 네, 알겠습니다. 사담으로 빠져. 제가 죄인입니다. 일단 그 예견된 파장 전망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번째가 해주셨어요. 이제 네. 신공인데 네네. 다행인 거는 제가 얘기했죠. 미국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아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잘렸어요. 네. 선거 다음 날에 잘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음. 군은 절대로 선거나 이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 딱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네. 지금 벌써 네. 트럼프 보좌관 중에서 나온 사람이 네. 마이클 플린이 대통령이 사면해줬더니 네. 소셜 SNS에도 올린 게 뭐냐면은 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미ted 마셜 말은 네. 북한적 계엄이라고 하는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네. 헌법의 일부분을 지금 정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re-vote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 참 이 한국 상황하고 참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비슷한가? 옛날에 그때랑 좀 비슷해요. 네. 그런 거를 걔가 소위 말해서 이상한 놈 그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걸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이 잘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자리를 전부 다 원래 이게 웃긴 게 네. 장관 임준을 해야 되잖아 상원에서. 네. 네. 임준하기 전까지 뭐 6주인가 몇 주는 네. 그 임시 장관을 대통령이 선정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그 뭐라 그러지 오른팔 왼팔 뭐 자기 측근들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네. 걔네들의 임준이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크리스 크랩이라고 그 선거 그 정보부에 있는 선거 그 안전 담당 책임자인데 네. 그 친구가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평하고 깨끗한 선거였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네. 48시간 뒤에 잘렸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윌리엄 바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미국 검찰총장 법무장관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제너럴. 네. 윌리엄 바가 역대까지 트럼프 대통령 하수인 역할을 했어요. 로버트 뮬러 특검도 그냥 축소시키고 네. 자기 정치적 오른팔이었던 올리 스톤도 그냥 그 뭐야 사면시켜주고 뭐 다 그랬는데 네.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저께인가 이번 선거에서 사기나 부정이 있었다는 걸 아직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네.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해고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되겠죠, 뭐 또. 네. 근데 문제는 40 며칠도 안 남았는데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8 며칠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기 최측근들 있죠. 네. 최측근들이 누구냐면 선거운동 부선거위원장. 네. 아니면 뭐 그런 애들을 어디다 넣냐면은 국방부 감사위원팀에 넣어버려요. 아, 미쳐버립니다. 그럼 나라가 완전히. 네. 국방에도 모르는데 어디에 넣냐면은 네. 국방부에서 무슨 물건을 뭐 낙찰을 한다든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죠. 국방부의 비즈니스에 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걸 인정해주겠다. 전문적인 일인데 그런 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관련된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아, 돈이죠. 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40 며칠밖에 없었더라도 얘네들이 행정부가 끝나더라도 나오자마자 그 자기가 필요한 인맥이나 그 노하우를 러비스트한테 할 수 있죠. 네. 그게 할 수 있게 국가 기밀이 다 나올 텐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집어넣고. 아, 진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흑백이 없다 그런 이유가 제가 네. 얘기했죠. 7,400만 명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를 했다고. 네. 선거 끝난 날부터 오늘까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억 700만 불을 모았습니다. 아, 2억 700만 불에 능력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도네이션 뭐라 그러지 기부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네. 현재. 와. 왜? 선거를 깨고 싸워서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정선거라고 계속했더니 2억 700만 불이 지금 몇 주 만에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왜 스탑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응? 당연히 그렇겠죠. 네. 어. 열심히 그러니까 싸워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네. 거죠. 음.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접하고 있어요? 음.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네 이슈도 코로나.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네. 사망자가 이제 네. 9월 달에 잠깐 올랐을 때, 네. 하루 사망자가 음. 900명이니 1000명이니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위험하네. 우리가 음. 초창기에 뉴욕에서 네. 2,600명까지 올라왔어요. 하루에. 네네네.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2,800명. 음. 근데 9.11로 사망한 사람이 음. 2,900명이에요. 네. 너무 그 얘기는 우리가 9.11을 매일 겪는 에브리데이 거예요. 겪는 것 같다. 아, 어. 참. 근데도 네. 선거 근데도 끝난 날부터 오늘까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가 못 먹으면 이 떡 상하고 망해도 좋아. I don't care. 이거예요. 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손을 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어요. 뭐가요? 손을 놨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쪽에서 푸시하고 파우치 박사가 좀 밀어붙이고 하는 게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그 대도시에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서해 서부라든 동부라든지. 네네네. 지금은 미드 아메리카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어떤 데는 주에 그 중환자실이 뭐 100개도 안 되는 주도 많아 있어요. 네. 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의료 시설이 거의 꽉꽉 찼어요, 목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나 이제 저기 간호사들이 너무 지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데 미국에는 travel nurse라는 게 있어요. travel nurse. 그거냐면 간호사들이 한 병원이나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데서 부르면은. 네트워크 있나요? 그런 거가?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런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네. 서브컨트랙터죠. 계약직이죠. 계약직인데. 돈이 좋아요. 그런데 뭐 인건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인건비 잘하는. 높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뉴욕에서 터졌을 때 네. 트래블 너스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보통 때 우리 병원의 간호사가 100명이면 네. 200명까지 했던 이유가 네. 돈을 더 주고라도 이렇게 빨리 써서 했으니까. 네. 트래블 너스들이 전부 다 이제 미드 아메리카 중간으로 갔는데 네. 그 사람들의 하소연은 뭐냐면은 네. 내가 뉴욕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네.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한테 그러셔. 근데 지금 미드 아메리카는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응급실 와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이 가짜를 왜 자꾸 자기한테 전파하냐고 소리 지르고 네. 막 그런. 네. 그래서 목에다가 인큐베이터를 꽂아놔 이제 비로소 조용하다 이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고 병원에 그러면은 저 민주당 좌빨 뭐 이런다 이거. 미치겠다 진짜. 그래놓고 나서 걸려서 네. 기도 하는 또 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마저도 이제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시급해지고 있고. 네. 다행인 거는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원래 7월 달에 하원에서는 벌써 그 긴급 보조안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600불씩 주는 것도 연장하고 뭐 이렇게 쫙 들어갔는데 네. 7월 달부터 상원에서 그걸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공화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더 이상 돈 못 주겠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니까 또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설득 자기 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주 상원의원이 이걸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그러니까 네. 이제 슬쩍 슬금슬금 한쪽 궁뎅이 지금은 이렇게 뭐 들어요. 일주일에 600불이 아니라 일주일에 300불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어요. 한쪽 궁뎅이 이렇게 드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네. 법이라는 게 뭐예요? 네. 하원에서 만들든지 상원에서 만들어서 양측에서 합의를 하면은 네.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서명할지 안 할지 모르죠. 모르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거로 그래도 푸시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조지아 보궐선거인데 이제 그 네. 직전에 제가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가 놓게 되는데 40일 남았으면 웬만한 사람들이면은 네. 그래 유종의 미 나의 레거시 네. 나의 그걸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는데 네. 네. 우리 그 트럼프님께서는 네. 아니 내가 여기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를 이용을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면이에요. 대통령 사면은 네, 특권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특권이죠.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라 하냐면 preemptive pardon.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 사면. 그 뭐죠? 그러니까 사면이란 거는 이 사람이 구속되고 이제 네. 뭐라 그러지? 기소가 되면은 그에 대한 거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전에 근데 기소가 되기 전에 미리 사면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안 가능해요? 오늘 법적 문제예요. 그래서 학계가 하고 헌법위원회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이방카,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데릭 쿠시너를 그리고 그 루디 줄리아나를 프리 파던을 하겠다고 지금 리뷰하고 있고. 완전히 독립운동가 무슨 후손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마이클 리 네. 제가 나쁜 살인범이야. 그럼 살인도 하기 전에 당신한테 살인에 대한 파면을 줍니다. 그래 이제부터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박. 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범행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걸 알고 혹시 이게 걸리더라도 사면을 주는 거죠. 그랬군요. 몰랐네요. 그건 또.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에다 네. 한술 더 떠서 네. 스스로 사면. 스스로 사면 또 뭐야? 본인을 사면해? 자기가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게 가능해요? 나 진짜 미치. 법적으로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진짜 법학자들하고 헌법위원까지 가야 된대요. 굉장히 창의력이 넘친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면 그래서 자기 자식하고 그냥 미리 사면 그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DOJ 법무부에서 네. 서류가 하나 뭐라 하지 루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크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네. 있었는데 그게 됐는데 거기에 일부분이 나오는 내용 밝혀졌어요. 네네네. 대통령한테 사면 받으라고 돈 싸들고 간답니다. 정말 돈 버는 귀재네요. 정말 트럼프는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사기, 금융 사기, 무슨 부터 해가지고 모르게 정치적 사기 뭐 전부 다 윤리 사기고 뭐고 전부 다 해가지고 돈 싸들고 간답니다. 와. 그래서 그거를 DOJ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류가 본의 아니게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감동하고 있어 나 지금. 네. 40일 안에 네. 어떤 사람들이 사면당할지 모른다 이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연방법에 의해서 잡힌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면권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살인. 그러면요. 테러리즘. 혹시라도 나중에 그 들고 가서 나를 사면해 주시오 했던 그런 문서들이 또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다시 또 수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걸리죠. 그런 거 걸릴 것 같아. 걸리죠. 그래서 사면을 하면 사면이 무효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무효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게 그 자체가 걸릴 수 있죠. 청탁이 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걸리죠. 그럼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안 하든지 해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나서질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러시아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뭐 이메일 빼가지고 너희 죽게 했을 때도 본인은 안 가고 아들 주니어 시켰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데릭 쿠시너 사위랑 보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밑에서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사면이 누가 될지 거기에 자기 자식하고 본인이 들어갈지 그건 아주 재밌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대통령 그 선서식에 취임식에 본인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가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네 번째는 조지아 보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은 벌써 떴습니다. 조지아 재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봐요.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겼죠. 그리고 하원도 매 2년마다인데 하원도 민주당이 다시 잡았어요. 222대 210인가 뭐 이런 12차례 이겼어요. 상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하원에서 법안을 올려도 상원에서 다 깨요. 깔고 뭉개고 자기는 선거도 안 해요. 근데 상원을 지금 53대 40, 100명이거든요. 53대 40로 공화당이 잡고 있어요. 요번에 선거 결과 민주당에서 우리 블루 웨이브가 일 거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50대 48예요. 그럼 두 명이 비잖아요 지금.
그 두 명이 조지아예요. 그렇습니다. 왜? 조지아 각 선거법은 각 주마다 틀리는데 조지아는 네. 50%가 넘어야지만 그 사람이 당선되는데 49.8. 그렇습니다. 49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네. 두 명을 다시 뽑아줘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목숨 걸었어요. 걸어야죠. 왜냐? 50대 네. 50이 되면은 네. 어? 네. 상원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대 50으로 표결이 나면 상원 부통령이 가가지고 한 표 던지면 51대 50으로 돼가지고 네. 민주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50대 50이 되면 민주당이 행정부의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다수 당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결정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조지아에서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가 두 명이 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 전에는 11월 네. 달에 대선자님은.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네. 그 많은 조지아 선거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이 지금 많았었는데 공화당 사람들이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이건 다 부정선거고 사기 선거고 네. 니들이 어떻게 선거를 해도 네. 결과는 얘네들이 조작한다. 어.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만 한데 내가 왜? 민주당에서 환영할 것인데. 네. 그러니까 공화당 지금 상원의원 후보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오늘 대통령이 내려갑니다. 네. 조지아에. 네. 그래서 자기가 이 두 의원들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줍니다. 네.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여서 나는 여기서 가짜로 뺏긴 거지 나는 이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측에서 야 그럼 부정선거가 어차피 얘네들이 조작할 건데 왜 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선거위원장이랑 네. 주지사랑 다 얘네들까지 짜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원의원 2명 후보는 지금 막 좌불안석이라 그러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자충수 같이 돼버리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 불러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잘 뽑아줄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면은 자기는 이거 큰일 나거든. 큰일 나거든. 네. 거기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저께 네. 대통령 그 변호사가 그 조지아에 가가지고 네. 그 부정선거 무슨 뭐 탄핵 무슨 운동을 해서 거기 사람들 몇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그랬다. 너희 2명 상원의원 후보들 당선되고 싶으면 여기 당장 와가지고 네. 너희 주지사랑 너희 선거위원장 탄핵시켜서 잘라내라. 네. 그러면 우리가 뽑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뽑힐 자격이 없다. 아. 그리고 너 주지사, 네. 공화당 주지사인데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네. 너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빨리 재선거하고 넌 잡혀서 감옥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 게 네. 바이든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조지아에. 네, 네. 근데 바이든이 뭐 140만 표를 얻었으면은 중요한 거는 상원의원에서는 이 140만 바이든 찍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 상원의원 140명을 안 찍었어요. 그렇군요. 90만만 찍은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못 이긴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 더 와서 찍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골치 아프다,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게 뭐냐 이따가 대통령이 네. 조지아 내려가서 네. 과연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주느냐 본인을 위한 선거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른데 저는 지금 얘기할까요? 저는 네. 본인 거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렇겠죠, 뭐 뻔하죠, 뭐. 이번 선거는 다 부정이었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사기꾼이라 네. 할 것 같은 생각이 재밌습니다, 아주. 네. 왜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네. 공화당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화당은 이전에 트럼프 지지자.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주 공화당 쪽에서 아주 그냥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쳐내질 못한다면서 너무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인기가 있는 거죠. 코로나는 네.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네. 아는 지인이 걸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건너까지는 네, 걸렸다는 네. 얘기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옆에 지인이 까지. 네, 다가왔어요. 그
어디까지 되는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네. 백신 나와서 맞을 때까지 전부 다 몸살이 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신 자료 화면은 안 썼어요. 그 CNN 자료는 안 쓰셔도 상관이 그거는 없을까요? 윌리엄 바가 이제 곧 잘린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리님 팬분들 기다리셨죠? 네. 네. 아무튼, 오늘 기사 기대됩니다. 네. 저도 주목해서 볼게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